부산 해운대에 사는 62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씨, 지금 당장 VIP 라운지로 올라오세요. 마트 방송에서 제 이름이 호출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시식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후 3시, 가장 손님이 많을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서둘러 위생모를 벗었습니다. 동료 미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또 불러?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잖아.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혜원 이사 부인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라운지 문 앞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혜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차갑게 식은 표정. 앉지 말고 서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박혜원은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식 코너에서 가져온 듯한 하얀 일회용 접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시식 품목인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이걸 떡볶이라고 만들었어요? 떡은 퍼져 있고 소스는 묽고 이따위를 손님들한테 줬어요? 우리 마트가 동네 분식집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만들긴. 아예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박혜원은 접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붉은 떡볶이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제 치마에도 묻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마트에서 일한다는 게 창피해요. 이사 부인인 내가 직접 품질 관리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청소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식품 퀄리티 제대로 안 나오면 당신 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품질 관리팀 과장이면서 어머니 관리도 못하냐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혜원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접시와 음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민호가 알까봐.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며느리 지우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얼굴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제 치마에 묻은 붉은 얼룩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시식품 만들다가 묻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붙은 밴드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 지우야, 민호한테는 말하지 마. 걱정할까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의 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방송국이 아니라 대성마트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셔. 지우는 마트 5층 VIP 라운지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방송국 취재 명분으로 출입증을 받아 복도를 살폈습니다. CCTV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라운지 문은 찍히지 않았지만 창문 쪽에서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예상대로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라운지 안에서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따위를 손님들한테 줬어요? 짝!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분 후 어머니가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남편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 어머니가 마트에서 누구한테 괴롭힘 받고 계시는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오늘 봤어.
VIP 라운지에서 어머니가 혼나는 소리 들었어. 누구야?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혜원이라고, 우리 회사 박재훈 이사 부인이야. 마트 품질 관리한다면서. 사실은 그냥 갑질하는 거야야.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떻게 해? 박 이사 눈치 보이는데. 나한테 피해 올까봐 어머니도 참으시는 거고. 참으면 안 되지. 이건 명백한 갑질인데. 지우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방송국 PD야. 이런 거 고발하는 게 내 일이라고. 지우야, 위험해. 괜찮아. 나한테 방법이 있어.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를 어머니 위생복 주머니에 몰래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호신용 비상벨이에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아이고, 고마워. 지우야. 어머니는 녹음기인 줄 모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가 수집한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아들 품질관리팀이죠? 어머니가 이 모양이니까 아들도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 볼까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번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다음에 또 이러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우리 마트 이미지 다 깎아먹고 있잖아요. 말대꾸도 아닌데 협박하고 모욕하는 목소리. 지우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마트 보안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VIP 라운지 CCTV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밉상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취재 중인데요. 팀장은 난처해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 후 팀장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복사해 드릴게요. 대신 출처는 밝히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방송국 편집실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VIP 라운지 안이 보였습니다. 박혜원이 소파에 앉아 있고 어머니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혜원이 뭔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어머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배 카메라 감독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거 방송 태워야 해. 폭력까지 행사하잖아. 네. 방송할 거예요. 지우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7개, 영상 3개,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제보까지. 박혜원의 갑질은 어머니뿐만 아니었습니다. 마트 전체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훈 이사가 무서워서 이제 제가 말할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우가 방송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나 큰일 났어. 회사에서 유통기한 조작을 발견했어. 유통기한 조작? 품질관리팀에서 확인하다가 알게 됐어. 납품업체에서 들어온 제품들, 유통기한을 라벨로 덮어서 다시 붙이고 있었어. 그리고 박재훈 이사가 주도하고 있어.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재훈 이사? 박혜원 남편?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 받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다시 유통시키고 완전 조직적이야.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라벨이 덮어진 제품들, 이중장부, 그리고 박재훈이 납품업체 사장과 식사하는 사진까지. 여보, 이거 엄청난 거야. 식품안전법 위반이고 소비자 사기죄야. 알아. 그래서 내부 고발하려고 해. 정말? 응. 어머니가 박혜원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고. 지우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박혜원 갑질 증거 모았어.
지우는 그동안 수집한 녹음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여보, 우리 같이 해보자. 내가 방송으로 박혜원 갑질 폭로하고 당신은 박재훈 비리를 내부 고발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우리 둘 다 피해를 볼 텐데. 괜찮아. 우리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도 지켜야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같이 하자. 부부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영숙에게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아요. 박혜원한테 괴롭힘 당하신 거 제가 방송으로 고발할게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송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트 매니저였습니다. 김영숙 씨, 지금 당장 VIP 라운지로 올라오세요. 박 이사 부인이 급하게 찾으세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영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혜원은 영숙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김영숙 씨, 당신 며느리 방송국 PD죠?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하는데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박혜원은 비웃었습니다. 소비자 고발? 재미있네요. 혹시 요즘 우리 마트 취재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박혜원은 핸드폰을 꺼내 영숙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지우가 마트 보안팀장과 이야기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신 며느리 우리 보안팀장한테 CCTV 영상 받아갔더라고요. 무슨 용도로 받아갔을까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혜원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김영숙 씨, 당신 아들 이민호 씨죠? 품질관리팀 과장.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앞으로 승진 가능성도 높다고. 영숙은 박혜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당신 며느리가 쓸데없는 방송 만들어서 우리 마트 이미지 깎아먹으면 이민호 씨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사에서 못 있겠죠. 우리 남편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리고 당신도 당연히 그만둬야죠. 박혜원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숙 씨, 현명한 선택하세요. 며느리한테 말하세요. 방송 취소하라고. 안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민호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방송 취소해줘. 제발 부탁이야. 민호가 회사에서 잘릴까봐 무서워. 전화 너머로 영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다가가 영숙을 안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겁쟁이라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영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박혜원의 협박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오늘 박 이사한테 불려갔어요. 뭐라고? 박 이사가 그러더라고요. 품질관리팀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쓸데없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받았어요. 다음에 또 이상한 짓 하면 징계위원회 회부한대요. 영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너무 세. 우리는. 어머니.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회사 들어온 지 7년 됐어요. 그동안 정직하게 일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하지만 회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하면 그게 정직한 건가요? 어머니가 박혜원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도 회사가 소비자 속이는 것도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민호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그냥 방송해. 여보, 괜찮아. 나도 내부 고발할 거야. 우리 같이 해. 어차피 나는 이 비리 고발하기로 마음 먹었어. 어머니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어머니. 지우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용기 내세요. 우리 셋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영숙은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나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방송국 국장에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방송으로 확정할게요. 감사합니다. 민호도 내부 고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방송 당일 오전에 식약처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숙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도 박혜원이 VIP 라운지로 불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영숙 씨, 며느리한테 잘 말했죠? 방송 취소시켰냐고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박혜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 했습니다. 방송 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한 짓 다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8시 우리의 목소리 방송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지우는 생방송 조정실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영숙과 민호는 방송국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떨려요? 응, 많이 떨린다. 괜찮아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오후 8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대형마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갑질과 비리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성마트 전경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김영숙 씨는 7년간 이 마트 시식 코너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혜원이라는 분이 마트 이사 부인인데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VIP 라운지로 불러서 제가 만든 시식품을 바닥에 던지고 이따위로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주냐고, 우리 마트 망하게 하려고 하냐고.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뺨도 맞았어요. 진행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뺨을 맞으셨다고요? 네. 제가 처음으로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말했더니 때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VIP 라운지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혜원이 영숙 앞에 서 있고 손이 올라가고 영숙의 얼굴이 돌아가는 장면. 음향 효과로 따각 소리가 강조됐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저게 뭐야? 대낮에 사람을 때려? 완전 갑질이잖아. SNS가 폭발했습니다. 대성마트 갑질, 박혜원, VIP 라운지 폭행.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인터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대성마트 품질관리팀에서 7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 조작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새 라벨을 붙여서 다시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통기한 조작이요? 네.
박재훈 이사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다시 유통시켰습니다. 화면에 증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라벨이 덮어진 제품들, 이중장부, 그리고 납품업체와의 거래 내역. 이건 명백한 식품안전법 위반이고 소비자 사기입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거 완전 범죄잖아. 우리가 그런 거 먹고 있었어? 대성마트 절대 안 가. 방송국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항해 전화,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지우는 영숙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지우야. 떨려서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민호도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식약처에도 제보 넣었고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대성마트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박재훈은 긴급 이사회에 소집됐습니다. 박혜원도 집에서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혜원 씨, 나와서 해명하세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박혜원과 박재훈을 소환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두 사람은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성마트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해운대 바다는 따뜻한 햇살로 반짝였습니다. 법원 앞이었습니다. 오늘은 박혜원과 박재훈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숙, 지우, 민호 세 사람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박혜원은 폭행죄 및 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재훈은 식품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박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숙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62살입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고개 숙이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법은 우리 편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영숙의 새가게로 향했습니다. 마트를 그만둔 영숙은 해운대 해변 근처에 작은 김밥집을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당당 김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방송을 보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응원합니다. 김밥 맛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영숙은 그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대성마트를 그만두고 작은 식품 안전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이제 식품 안전을 제대로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호의 눈빛은 밝았습니다. 지우는 이번 방송으로 올해의 PD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용기 내주신 어머니와 남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식장에서 지우는 영숙과 민호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밥집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안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직접 만든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어머니, 이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 고맙다 지우야. 어머니, 그런데 예전에 박혜원이 어머니 떡볶이 보고 뭐라고 했었죠? 이따위로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주냐고 했지.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사람 머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미각도 이상했나 봐요. 이렇게 맛있는데.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민호야.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야. 어머니,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용기 내주셔서요. 지우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냈잖아요. 민호도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됐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법으로 가족을 지켰고 아들 민호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옳은 길임을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숙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